네,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과 조 전무의 주장이 달라서 진실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출국 정지 신청했고 이제 내사에서 정식 수사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할 만큼의 정황들이 이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아예 뭐 그 컵을 던지거나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사 종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참고인들이 일부 참석자들은 또 얼굴을 향해서 물을 뿌렸다고 하고 어찌됐든 컵을 뭐 쳤다, 던졌다, 어찌됐든 사람을 향했느냐 아니었느냐 서로 공방은 있지만 예. 그런 행위 자체는 있었던 걸로 봐서 네. 피의자 조사를 하고 혐의점이 있는지 경찰에서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네, 예. 근데 조 전무 측은 이제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고 밀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이 엇갈린 만큼 진실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까요? 일단 다수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회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참고인들이나 목격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예. 그 참고인들의 대다수가 얘기하는 진술이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컵을 옆으로 밀쳐서 물이 튀어나갔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렸는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예. 의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예.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잠깐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이 사건에서 조금 헷갈려서 여기서 얘기하는 회의 참석자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광고 대행사 쪽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의 참석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한 예. 명은 조현문 전무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광고 대행사 직원이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피해자로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회의 참석자들 중에서는 대한항공 직원이 없다. 이거를 제가 좀 정리하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물을 뿌린 혐의,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물을 뿌렸다고 한다면 우리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네. 폭행죄는 아시다시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면 아예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예. 네. 만약에 이런 그 물을 뿌리는 행위로 피해를 입어서 상해의 피해가 입었다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는 아닌데요. 예. 지금 피해자가 이 관련돼서 처벌 의사가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네.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폭행죄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컵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물이 튀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예. 폭행의 고의나 이런 것들을 또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판례 중에는 어느 한 사람이 욕설을 하면서 책상에 있는 먹을 컵을 쳐서 예. 그 커피가 옆 사람한테 튄 행위에 대해서 벌금 30만 원의 유죄의 처분을 한 사례는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이게 사람을 향했는지 예. 의도가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이 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인데 네. 이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 혐의 자체가 벌금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큰 범죄라고는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 이것이 이 날의 사건 이에 이제 다른 날에도 이런 어떤 고성이라든가 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수사가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날 유리잔을 사람을 향했는지 쳤는지 물을 뿌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사건이 4년 전에 땅콩향 사건의 복제판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측이 조 전무를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시켰는데 이마저 무늬만 대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복귀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회사에서 징계를 할 때는 보통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대기 발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이나 파면이나 뭐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네. 대한항공으로서는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예. 그 최종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라는 취지이고요. 예. 그런데 일단 대한항공 노조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진정 어린 사과를 해라. 예. 그리고 사퇴를 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기 발령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네.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대기 발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노조의 입장인 것 같고요. 재발 방지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원들이 하는 것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고성이 여러 차례 들렸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고 예방할 거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회사의 강경한 입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권 침해가 없는 분위기 그리고 누군가 상급 직원이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강경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내세우면서 이 대기 발령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복되는 기시감이 있어가지고요. 과연 잘 회사에서 대처를 할지도 대한항공에서 대처를 할지도 지켜봐야 될 일인데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로 중에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외에 코드명 EMQ는 뭡니까? 그러니까 조현민 전무의 이제 영문명이 에밀리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에밀리예요? 예. 에밀리의 E이고 마케팅의 M 그리고 퀸 여왕의 Q가 합해지면 예. EMQ라는데 이 코드명 EMQ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이제 긴장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이제 폭로한 그 직원 7년차, 10년차 근무한 직원 2명이 모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일단 이 폭언과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듣고도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의 통과 의례처럼 고성을 지르는 부분들이 있었다. 예. 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소리가 이제 전체가 뻥 뚫려 있는 칸막이 구조였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긴장했다. 그래서 코드명 EMQ라는 것이 나오면 모두 다 비상에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이런 갑질이 나는 고성이라든가 폭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도 이제 제가 볼 때 대한항공에서 내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폭로하거나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될 것이고요. 네.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직원들을 폭행했을 때는 더 높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폭행이나 그리고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게 기업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라도 네. 인권 침해 조사가 이루어져서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항공사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에서 한 승무원이 손님들을 희화하는 사진들을 SNS에 올려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일단은 뒷모습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항공기 그 뒷모습을 찍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이 문제 있는데요. 네. 올세인 파마피트, 오메기떡 400박스 그리고 그 댓글 중에는 브로콜리 밭.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동네 우리 어머니들, 이모님들이 예. 단체로 아마 여행을 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단체 네. 손님들인데 네. 이제 시골 어르신들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희롱하고 조롱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나 이모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브로콜리 밭이다, 세인핏이다, 파마 관련해가지고 오메기떡 이런 내용을 해서 조금 손님에게 이거를 쓴 사람이 승무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댓글을 쓴 사람들도 같은 직종의 승무원입니다. 예. 그럼 그 승객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아니냐. 우리가 돈 주고 내서 그 사용한 어떤 그 항공 서비스 지불료를 내고 탔는데 그 손님들을 조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금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네. 비판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해당 승무원하고 사무장이 에어부산이죠. 에어부산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사과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하고 뒷모습이라서 초상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메기떡 관련된 뜻은 정말 오메기떡을 400박스의 기내에 이제 싣고 갔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고 불편하다면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 진료실 같은 데서 수술실 같아서 단체 인증샷을 한다던가 이런 그건 것도 정말, 논란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누구나 이
비행기를 누구라도 탈 수 있는데 내가 비행기에 탄 모습을 희화하고 조롱하면서 앞에서는 또 웃으면서 서비스를 하고 이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에 이제 사람들이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다행히 즉시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항공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네. 이게 이제 SNS에 올린 글인데 그 서비스 정신 그리고 윤리의식, 도덕의식 그리고 손님이 갑질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 직원들이 갑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는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 3명이 1년 새 모두 숨져서 연쇄살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6개월 동안 본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 3명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네. 2명은 본인이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했고요. 예. 그 1명은 일단은 병사로 사인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네. 부검을 한다거나 의무기록지에 타살 흔적이 좀 적어서 지금 일단 1명에 대한 것은 병사 처리가 됐는데 의심되는 정황들은 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처음에 이제 논현동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본인이 목졸라서 이제 살해한 사건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정부 포천에서 또 하나의 여자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네. 그 사건을 모두 찾아보고 조사를 하니까 공통점이 모두 이 가해자인 피의자랑 사귀었던 예. 서로 교제를 하거나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그 논현동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두 번째 의정부 포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무죄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다가요. 예. 여러 가지 증거, 부검 결과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끝에 2명을 살해했고 그 이유는 뇌출혈로 병사해서 죽은 내 전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해서 죽였다라고 지금 자백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30대 남성이 지금 일단은 앞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이건 인정을 했으니까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2명의 살인 사건이면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중형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뭐 유죄를 판단하고 그 양형을 판단할 때 재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예. 네. 현재 특히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두 번째 의정부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접견을 거부하고 예. 조사를 나오지 않고 이런 수사의 비협조적인 부분도 아마 좀 양형 요소에서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좀 특이한 점이 원래는 피의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접견해서 조사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 관례가 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속 수감이 돼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들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소환에 불응한다던가 아니면 접견을 거부하는 일반인들 사례는 별로 없었는데 예. 접견을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해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별도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악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구속 수감된 피의자 중에 체포영장이 별도로 집행이 돼서 예. 조사를 받는 거는 좀 처음 있는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기소 시기에 따라서 그 기존 재판하고 뭐 병합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마 수사가 구속 피의자고 수사가 빨리 진척이 된다고 한다면 병합돼서 재판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